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지금 이 지독한 기간 조정에 다들 이제 지칠 대로 지쳐 계실 건데,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건 이 하단 역시 매수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5%대 상승의 흐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또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뭐 계속 터치를 할 때마다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딱 터치를 하니까 지금 또 홀라당 팔아버리려고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여러분들 아직입니다, 아직. 자,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지금 하단에 다시 한번 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매수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박스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이 박스 상단과 그리고 저항을 받고 있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여기를 저는 돌파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돌파 시나리오와 그 돌파가 나오고 나서 LG전자가 어떤 형태로 또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럼 이번 반등이 진행이 된다 하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까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와서, 자, LG전자가 지금 거의 이제 3주째 박스의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을 만들면서 엄청 급등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줬다가 다시 또 급하게 빼버리면서 상실감을 만들고, 지금 이걸 이제 3주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이 3주라는 기간 동안 매일 지금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네, 조울종이 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감정적인 거는 좀 뒤로 살짝 빼놓고 우리 팩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박스권 매매는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하단 매수, 상단 매도예요. 그죠? 계속 이제 그렇게 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박스권이라는 것도 뭐 365일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이 방향성이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와 아래서 들어온 매수세죠. 그리고 위에서 발생하는 이 매도세가 강력하게 싸움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 박스권인데, 그 뒤에는 결국 이제 이기는 쪽으로 방향성이 나온다. 그죠? 자, 보면 지금 이제 엄청난 급락을 만들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바로 이 17만 5천 원이란 가격에 오면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박스권에서에 대한 매집이 진행될 때 발생되는 흐름이다. 그죠?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 자, 그래서 누가 사나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번 저점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방 경직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매수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만 빼고 지금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싫어하는 아주 지독한 이 기간 조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 빼먹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들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변동성과 시간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시간 조정. 왜 시간 조정이에요? 행보를 한 동안에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자금들을 빼면서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빼먹는 거기 때문에 이 지루한 시간 조정 역시 싫어하는 건데, 정확히 그 흐름을 만들면서 외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모조리 지금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점이 낮춰지지 않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박스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결국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주봉을 또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3주째 조정인데 그 자리가 바로 20주선에 딱 걸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 이번 이제 하락을 만들면서 저항을 받던 이 5주선, 네, 보이시죠, 저항?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매도 압박을 받았던 건데, 근데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그걸 처음으로 지금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 2, 3, 4, 5, 6주째 음봉인데 지금 7주 차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떴습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양봉이 뜨더라는 거죠, 양봉이. 그러니까 이 매도에 대한 압박도 현재 한번 뚫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박스권은 뭐라고 했어요? 매수와 매도세가 싸우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해주면은 이기는 쪽의 힘이 더 센 거예요. 매수에 대한 힘이 더 센 거라고요. 양봉이 매수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에 잘 안착만 해주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더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왔어요. 자, 박스권 이론은 말씀드렸지만 상하 운동을 하다가 극점에서는 이제 안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다가 뭐 돌파 안착도 있고요. 뭐 중간 가격대 안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충분한 상하 운동을 해놨고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에서 한 번에 돌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안착만 잘 체크하면서 잘 가져가면 그럼 이 다음 상승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그 상승을 온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결론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LG전자는 이 지루한 박스가 현재만 나왔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앞전 구간에서 한번 진행이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던 주가가 자, 보시다시피 상하 운동을 그리면서 엄청 지루한 박스권의 모습을 그려줬는데 이때도 지금 1개월 넘게 나왔던 겁니다. 3월 달부터 뭐 4월 달까지도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 막바지 흐름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자, 보시죠. 막바지 흐름에서는 이렇게 10만 원이나 심리가를 기준으로 마지막 쌍바닥, 마지막까지 털어먹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돌파와 이런 안착의 흐름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세라는 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세라는 게 쭉쭉 유지되면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금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 구간.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자, 어떤 그림이에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이 되다가 자, 17만 5천 원이랑 가격대에서 어제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투터치를 해주잖아요. 마지막까지 지금 투매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하나의 쌍바닥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시세가 나면서 지금 다시 올라타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도 그러니까 지지만 잘 나오면 이 바로 이 2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돌파를 하는 안착이 나오고 돌파를 하면 그때 우리부터는 똑같이 시세라는 거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바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자 다 보내드렸다고요. 그죠? 자, 그럼 지금 그 가격대 대비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홀라당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돌파를 노리면서 안착을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이 흐름 체크를 해보면서 엉덩이 무겁게 홀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주봉상의 지지에 대한 이야기, 시간 조정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 저항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린 충분한 이 시간 조정 하락이 급격한 상태에서는 이런 시간 조정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수급, 주포의 매집까지 지금 현재의 구간은 하방으로 전환을 한 확률보다는 상방으로 뚫어내는 힘이 훨씬 강하다. 상방에 대한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그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보다 높은 이 확률의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저점이 깨지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두면 이런 변곡 자리에서. 근데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극다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거기에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현재에 대한 하락이라는 건 시장이 만든 하락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역시 이 시장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뭐 수급에 대한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어제 개인이 5조 8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5조 8천억이라는 그 금액이 뭐 15년도에도 강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역대급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뭐랍니까 여러분들? 3조 4천억을 또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바닥권에서 발생하는 이 역수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반대로 나가는 그 순간이 뭐 가슴 아프지만 시장의 저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주도주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급 종목들의 이 매수 사인을 드렸던 건데 거기 이제 LG전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공포의 끝자락은 환희로 바뀌잖아요. 한순간에. 정말 이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투매가 나오면 그 뒤엔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현재에 대한 시장 분위기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올라와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까지도 좀 잡아드리면 자, 하락이 급했기 때문에 LG전자가 현재에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 하락 구간에 지금 어떤 게 쌓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악성 매물들이 지금 생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리더라도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천천히. 예. U자형의 형태를 그릴 확률이 크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바닥 라인에서 매집을 해두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 말씀드렸죠. 지금 모든 이동 평균선 이렇게 한 곳에 수렴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이렇게 수렴을 하게 만듭니다. 이 수렴이 된 구간에서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바지 파동이 이렇게 니밀니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점점 이제 시세가 커지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보는 이 핵심 맥점 분봉에선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제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맥점 밴드를 기준으로 타지를 못하고 상하 운동을 하고 있지만 박스가 끝나면 이제 여기가 천천히 타고 올라온다고
되겠죠. 올라오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는 뭐 바닥권에서 지금 저와 같이 잘 매수를 해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잘 타고 가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면서 홀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매일 이 맥점 분봉의 흐름을 보면서 유지를 하면 홀딩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결정적인 이 매도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 매도도 간단하죠. 잘 타고 가다가 자, 타고 가면 시세입니다. 주가가 눌리면 조정이에요. 깨지는 흐름이 나면 엑시트고요. 타고 가면 시세죠. 깨지는 흐름이 엑시트고 타고 가고 나오면 시세고 깨지면 엑시트고 여러분들.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이 5월 달에도 엄청 급등이 나왔던 때죠.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 다음 급등이 나올 때도 22만 원이니까 여기 급등할 때죠. 이때도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이제 매수를 말씀드리고 보시면 이 46만 7,500원이 찍히는 이 고점에서 이때는 이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요. 그죠? 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다라는 거죠. 유지되는 흐름까지는 최대한 보유를 하고 깨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설명해드렸지만 사실상 매수를 한 사람들보다는 이제 기존에 보유를 해서 들고 오신 분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탈출을 지금 노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매일 시장을 날카롭게 째려보다가 자, 추세를 타고 올라오다가 그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 이 엑시트에 대한 시점이 발생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우리가 또 잘 매수를 해왔으니까 그때 이제 잘 팔아봅시다라고 이 엑시트 신호를 실시간 문자로 가장 빠르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악성 매물이 현재 쌓여있는 종목인 만큼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오는 그 매도 타이밍 역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순간적이고 강하고 급하게 발생이 됩니다. 뭐 매도가 얘는 한번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는 영상으로 남겨드리지만 매도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땐 이미 세력들이 위에서 털고 주가가 내려앉은 뒤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실시간 대응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 생명 같은 투자금 지키는 일이니까 실시간 이 엑시트 신호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맥점이 깨질 때 발생하는 그 엑시트 신호 정말 신속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맥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까지 수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타점을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LG전자 바닥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이야기하고 뭐 계속 박스권 거래를 해오다가 이번엔 왜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잘 참고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엄청난 이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